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메탈 카드봇 와일드 블레이온입니다. 자, 이번 메탈 카드봇 와일드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블레이온. 자, 여러모로 이 또 다른 소방차 형태의 캐릭터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이 블루캅과 함께 합체를 해서 그레이트 합체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을 받았었죠. 이 블레이온이 드디어 이렇게 정식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블레이온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메탈 카드봇 계열 중에서도 개별 크기로는 상당히 큰,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헤비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큼지막하지만 헤비 아이언도 이제 트레일러하고 이제 기타 몸통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블레이온은 단독 형태만으로도 굉장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가 굉장히 두껍고 기본적으로 약간 일반적인 2호 메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 메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로어 건틀릿이라고 하는 메탈 카드가 이렇게 메탈 블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웨폰 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블루캅 와일드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건틀릿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합체를 할 때 이 건틀릿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는 그런 약간 새삼 오메가몬이 생각나는 그런 형태의 합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랑블루 레온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이 로봇 본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블레이온의 형태, 실제로 샘플샷이 등장했을 때 이거 합체하는 애 맞나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이번 메탈 카드봇 와일드, 이 와일드 메카봇 중에 이 멤버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이 블레이온입니다. 일단 첫 시작부터 굉장히 이제 수많은 뭐랄까요, 이제 그 약간 동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라이벌 같은 느낌, 그리고 적은 않지만 참 묘한 그런 공생 관계를 보여주는 캐릭터로 나와주는 그 제품인데, 이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일단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본편에서 솔레이오와 함께 가장 먼저 등장한 파트너 같은 느낌의 이제 캐릭터인데, 일단 가운데에 있는 화염의 사자라는 그 이명에 걸맞는 사자 엠블렘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형태의 그 디자인도 이 붉은색 포인트와 검은색 포인트, 그리고 이 금색 포인트까지 전반적으로 이 컬러링 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일단 퀄리티가 딱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합체를 한단 말이죠. 보통 이 1호 메카와 2호 메카가 합체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2호 메카 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로포션이라던가 전체적인 퀄리티가 조금 희생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둘 다 이게 합체하는 게 맞나요?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합니다. 역시 이전에 나왔었던 다른 메카들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이 개별적인 이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여기 합체까지 더해진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그냥 멋있어요. 이 상체뿐만이 아니라 이 하반신, 이 하체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나와줬는데, 자, 여기만 보면은 진짜 이 두꺼운 허벅지, 그리고 이 튼실한 이 다리까지,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약간 반딱반딱한 게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 메탈 카드봇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랄까요, 정보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하반신에 이 고관절이라던가 이 스커트 부분에도 이렇게 부품 분할이라던가 허벅지에도 깨알 같은 부품 분할과 도색, 그리고 다리에도 이렇게 메카닉 디테일과 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심지어 이 검은색에 하얀색 파츠까지 전부 다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진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에서도 꽤나 이번 메탈 카드봇 시리즈들이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메탈 카드봇 와일드에 와서는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캅 와일드도 그렇고 헤비 아이언, 그리고 이 블레이온까지 일본에 있는 이 메카닉 이 덕후들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필이 아주 세게 오는 그런 메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세상 기쁘면서도 우리 살 것도 부족한데 니네가 가져오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체든 하체든 어디 하나 진짜
어설픔 없이 개별 메카로도의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형태로 나와줬는데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사실 이제 메탈 카드봇 초창기에 이 눈 부분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이 눈 부분이 없으면은 메탈 카드봇의 상징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이어서 야, 이 눈 부분에 있는 디테일도 상당히 잘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목 부분이 굉장히 좀 뻑뻑하거든요. 이 부분이 뻑뻑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 뭐랄까 내구도 면에서 조금 스트레스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헤비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슬슬 살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블레이온도 비슷한 구조라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옆쪽에 블레이온 이렇게 불꽃 마크와 보시면은 여기에 배기구 같은 느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파이프 같은 디테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하나만 해도 지금 입체감이라던가 도색 그리고 이 부품 분할 까지 굉장히 살벌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쪽에는 지금 나사 구멍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건 정상입니다. 네. 어디 게시물 보니까 이 부분이 불량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상입니다. 정상. 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뭔가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뭐랄까요, 이제 좀 뭔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까지 아주 잘 표현을 해줬고, 이게 한편으로는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아니 피닉스 파이어도 있고, 뭐 피닉스 파이어는 조금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플레임 노바도 있어가지고 또 소방차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소방차 같은 소방차지만 또 이제 플레임 노바와는 다른 그런 매력을 주는 그런 형태의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소재인데 서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내줬다는 게 확실히 이 디테일 면에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인 형태가 아주 멋지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웨폰 카드 로어 건틀릿. 자, 로어 건틀릿은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떼주고 약간 블루캅 와일드에 들어있었던 자 하울 건틀릿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메가 모드가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근접 모드가 있는데, 당연히 근접 모드 위주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입을 열어서 자 검을 이렇게 내주면은 자 이렇게 거대한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암살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팔을 이제 분리해줘야 되는데 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자 분리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팔을 또 마운트 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좋네요. 자, 돌려준 다음에 팔을 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자 접어준 다음에 이 부분 여기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접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힌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다리 부분에 이렇게 3개 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일단 다리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남은 한쪽 팔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어 건틀릿을 장착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엄지를 살짝 이렇게 꺾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어 건틀릿이 이제 장착이 됐는데 사실 이 블레이온이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블루캅 와일드가 하울 건틀릿을 장착했을 때는 한쪽 팔이 되게 비대하게 커진 약간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쪽 팔이 좀 커지긴 했지만 약간 뭐랄까요, 진짜 건틀릿 무장을 하나 딱 낀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밸런스적으로 솔직히 이 블루캅 와일드는 조금 더 진짜 와일드하게 정말 한쪽이 극대화된 그런 면이 있다 하면, 이번 블레이온 같은 경우는 한쪽이 극대화된 게 아니라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쪽에는 원래 이제 하울 건틀릿은 원거리 무장이었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근거리 무장 로어 건틀릿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쪽에도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있고요. 뭐 눈 부위라던가 이 코에 이 검은색 부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불꽃 마크까지, 야, 이게 진짜 국산 왕구가 이제 다른 나라 왕구에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진짜 한편으로는 정말 완벽한 그 메카닉 덕후들의 마음을 불지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레이온의 로어 건틀릿 장착 모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헤비아이언 와일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면서 여기가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 저도 여기가 되게 뻑뻑해가지고 움직이다가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좀 조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팔 부분은 자 라쳇으로 자 이렇게 어깨가 조금 닿긴 한데 여기는 완벽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스무스한 라쳇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위쪽으로는 보시면 여기가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 장갑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가 자꾸 이제 벌어지는데 원래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이건 가동 포인트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어깨 장갑도 이렇게 살짝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자 축관절이 당연스럽게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관절이 이 부분 여기에 맞춰가지고 360도 회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축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자 관절이 꺾이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중관절 형태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쪽 힌지만 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팔 기준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자 당연히 로어 건틀릿 기준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 반대쪽 일반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손이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자 손목이 볼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위쪽이 따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아래쪽이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과 합체 기믹 때문에 여기가 360도 회전이 되긴 합니다.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자 스커트 부분이 일단 프론트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자 이 뒤쪽에 리어 스커트 부분까지 완벽하게 움직이는데 이 상태에서 고관절은 자 정면으로는 오우 뻑뻑합니다. 이 정도까지 굉장히 무거워요. 뒤쪽으로는 자 이렇게 뒤쪽으로 완벽하게 또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무릎은 자 보시면은 무릎은 딱 요 정도까지 지금 이중 관절 형태이긴 한데 조금 굽히는 게 조금 좁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요 정도까지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발은 따로 회전되진 않지만 자 여기 발목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옆쪽으로 이렇게 자 접지를 위해서 이 부분이 따로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아니죠. 이제 그란블루 레온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부분이 따로 접지를 위해서 살짝 꺾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로 변신시켜 봐야겠죠. 자 블레이온 비클 모드로 변신. 자 먼저 일단 블레이온을 다시 일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블레이온이 상당히 큼지막하기 때문에 변형도 꽤나 무게감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클릭 한 클릭 좀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는 변형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양쪽에 이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이 파츠 여기를 분리시켜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그리고 양쪽의 팔도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먼저 시켜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잘 안 빠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팔을 따로 떼주시고 여기도 팔 부분을 분리시켜서 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옆에다 잠깐 두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체만 남게 되죠. 본체에서 조금 팔을 정리해 주시고 일단 이 상체부터 좀 정리를 해 줄 텐데 저 상체를 보시면 일단 매뉴얼 뒤쪽에 이 부분도 따로 빼줘야 됩니다. 깜빡할 뻔했네요. 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어떤 파츠로 쓰일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요거는 한 번 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이 가슴팍 여기가 굉장히 매뉴얼 상에서도 조금 되게 좀 섬세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은 이 가슴팍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쪽에 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안쪽까지 완전히 자 집어서 넣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한번 그리고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파츠가 있는데 이 파츠를 미리 이렇게 빼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좀 뻑뻑해요. 뻑뻑하기보다는 잘 안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좀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손가락에서 이제 손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손톱을 이용해서 여시고 저는 이렇게 손이 미끄럽죠.
자, 이렇게 안쪽을 내려줬습니다. 이걸 미리 내리는 이유가 이게 안쪽에 뭔가 따로 돌기도 없고,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스토퍼가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빼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좀 뺄 수 있는 돌기를 하나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맨손으로 빼기는 조금 빡세요. 그래서 여기를 합쳐주기 전에 매뉴얼상에서는 여기를 완전히 합쳐주고 그 다음에 빼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좀 힘듭니다. 이게 미리 안 빼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안쪽을 먼저 빼고 이렇게 접어주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스토퍼 걸려 있어서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팔 부분을 이제 정리해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 주세요. 보시면은 팔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설계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준 다음에 일직선 상태에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모아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모아서, 자, 보시면은, 자, 이 어깨 쪽에 이제 눈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 소방차 차량에, 자, 이 차량 앞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반신으로 와서 이 하반신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하반신을 보시면은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갑니다. 자, 이 리어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커트도 완전히 위로 올리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360도 회전을 시켜서 다시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다리를 일직선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허벅지에 이렇게 뭔가 고정은 아니지만 밀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다리에 있는 뒤쪽에 이 판, 여기가 나중에 합체할 때 쓰이는 그런 파츠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먼저 분리시켜주세요. 이쪽에 스토퍼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토퍼가 걸려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를 잡고 늘려주도록 합니다. 이쪽도 완벽하게 늘려준 다음에 발 부분을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완전히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스토퍼가 또 아래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스토퍼가 아래쪽으로 갔고, 위쪽에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였거든요. 이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 다리를 붙이고 이제 이렇게 꺾는 그런 형태로 매뉴얼이 나와줬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관절이 뻑뻑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살짝 전개가 되거든요. 원래도 로봇 상태에서 이렇게 한 클릭 정도 전개가 되는 형태였는데, 변신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클릭을 더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무릎 쪽에 있는 이 파츠, 뭔가 안쪽에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는 파츠가 많네요. 이번 플레이어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올려준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앞쪽으로 관절이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이렇게 앞쪽으로 완전히 꺾으면서 이렇게 한 클릭 정도씩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한 클릭, 그리고 이렇게 한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자, 이렇게 그 대각선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조인트도 생각보다 뻑뻑합니다. 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맞춰주시고 일직선 형태로 좀 이렇게 위로 한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조금 허리 부분이 꺾였네요. 네,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사이드 스커트 두 개의 파츠, 여기가 이제 차량의 옆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를 분리시켜서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그리고 이 파츠를, 안쪽에 있는 파츠를 떼서 위쪽으로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전개를 시켜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 차량의 옆부분, 자,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앞쪽부터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옆쪽에 이 구멍에 넣어주고, 그리고 보시면 조인트가 이쪽, 뒤쪽, 여기 뒤에, 여기 쪽에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이런 형태의 그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결합시켜주면은 옆부분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 원형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인트에 맞춰서 서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 요 파츠는 동시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벌려주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꼭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차량의 몸통은 일단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자, 아까 빼놨던 요 두 개의 팔파츠, 이 팔파츠는 이런 식으로 일단 펼쳐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시킨 다음에 안쪽까지 넣어서 보시면 이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자, 위로 올려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아래쪽까지 내려주시면은 두 개의 파츠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서로 보시면 이쪽이죠. 이렇게 완전히 맞물리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린 형태로 맞춰준 다음에 양쪽의 이 부분을 내려서 이렇게 파츠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레더 차량,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 차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빼놨던 요 파츠, 추가적인 파츠. 자, 이 파츠는 보시면 여기가 이중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힌지 기준으로 완전히 꺾어서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 양쪽에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자, 차량 뒷부분, 이 뒤쪽에 이렇게 따로 조인트 들어가는 구멍, 슬라이더 형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서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밀어서 딱 결합을 완전히 시켜주시고, 다 됐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블레이온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진짜 엄청 크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소방차 형태가 굉장히 두껍고 길쭉합니다. 약간 트랜스포머에서 나왔었던 그 센티넬 프라임이 변하던 그 소방차 있죠. 소방차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소방차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길쭉한 모습, 방수 사다리차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보이시나요?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고 사이즈도 큰데, 약간 이 정도 사이즈 이제 그 완구 쪽에 브루더라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브루더 그 차량 시리즈, 그 시리즈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일단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굉장히 형광색이 눈에 띄죠. 그리고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와. 눈이 날카롭습니다. 와일드 카봇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화려해진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운트 시키는 부분이라 떼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소방차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디테일도 살벌한데 무게감도 상당해가지고, 야, 이거 공간 파괴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아주 날카롭고 뭔가 냉철해 보이는 와일드 카봇 특유의 그 날카로움이 눈에 띄긴 합니다. 이 부분, 여기도 깨알같이 가려지는 부분, 여기가 굳이 따지면 왕구에는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세세한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준다는 것 자체가 이 메탈 카드봇의 완성도가 살벌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옆쪽에는 이렇게 차량의 옆부분과 함께 뭔가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사이렌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사이렌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완성도가 상당하네요, 진짜. 자, 옆쪽은 이런 식으로 메카닉적인 몰딩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형광색으로 이렇게 긴급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색감이 아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적당히 파란색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랑블루 레온이 됐을 때 이 파란색 포인트로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기본적인 그 컬러 배치를 잘 표현해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옆쪽도 똑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보시면은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덩어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형 형태도 굉장히 멋진데 여기서 또 기믹이 빠질 수 없죠. 사다리차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이 레더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방수 소방차 차량 같은 느낌의 그런 기믹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다만 연장제는 따로 그런 기믹은 없고 이런 식으로 또 회전
데는 따로 기믹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비클 기믹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방수 그 호수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자 옆쪽에 메탈릭 포인트로 도색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몰딩이 굉장히 살벌한데 이 헤스브로 제품들이 보통 몰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야, 국산 안구도 그 헤스브로 제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그런 몰딩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에는 이런 뭐랄까 배기구 같은 느낌의 디테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하얀색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도색까지, 야, 진짜 메탈 카드봇 디테일 살벌합니다. 진짜 키덜트의 심장을 아주 제대로 휘어잡은 그런 메탈 카드봇의 디테일이 어떤 부분이 멋진지,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블레이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피클 모드가 아주 제대로 나와줬고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뭐 말도 안 되게 거대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국산 안구의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메탈 카드봇 와일드 블레이온 리뷰였습니다. 자, 본편에서 이 솔레이유라는 신규 캐릭터의 파트너이자 이후 이 메탈 카드봇 최초의 합체까지 보여준 캐릭터라서 여러모로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캐릭터인데요. 실제 완구도 정말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개별적으로도 가지고 노는 맛이 정말 좋았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통 하나의 메카가 합체를 상정해서 나오게 되면은 다른 메카는 조금 희생당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야, 이번 블레이온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합체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완성도를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는 당연히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랑 블루 레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